오늘은 인터섹션 폼스라는 것들을 다뤄볼 건데요. 먼저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모티베이션 조금만 주자면, 이제 저희가 3차원 다형체에서는 이제 웬만한 성질이 파이 1에 의해서 거번이 된다는 거를 잘 배웠죠. 근데 이제 4차원인 경우에서는 그 스콜판 책 처음에 인트로덕션 부분에서도 있듯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호몰로지랑 코호몰로지 데이터만 봐도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생기게 되는데, 여기서 특히 저희가 그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러니까 오늘 관심을 가지게 되는 섹션이 이제 세컨드 코호몰로지입니다. 네, 세컨드 호몰로지와 코호몰로지 모두 아이소모픽한데, 여기에 뭐 좀 더 그 대조적인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조가 뭐냐, 인터섹션 폼인데, 우선 저희 편의상 그 전체, 사실 이거를 빼고도 대부분의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데, 그냥 편의상 파이 1m은 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토션,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파이 1m은 0이라고 그 가정을 하게 되면 바뀌는 게 이제 이 여기랑 여기 다 없어지는 거니까. 사실 인터섹션 폼 할 때 여기 T1이 뭐 엄청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네, 일단 뭐 편하게 심플리 커넥티드 가정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는 게 이제 유일하게 남는 부분이 F2 여기 두 개라는 거고, 여기다가 저희가 줄 수 있는 구조가 뭐냐, 인터섹션 폼인데요. 첫 번째 정의는 이제 코호몰로지, 그러니까 두 번째 코호몰로지 군에서 원소 두 개를 받으면 이제 자연수로 가는 그런 일종의 바일리니어 폼이 생기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 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이제 이 코호몰로지니까 컷 프로덕트가 존재하겠죠? 그러면 2 더하기 2는 4,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네, 자연스럽게 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게 이름이 왜 인터섹션 폼이냐라고 물어보면 이 인터섹션이 실제로 인터섹션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건데요. 이제 H2MZ, 그러니까 코호몰로지군 대신 호몰로지군을 쓴다면, 호몰로지 그의 원소 두 개를 뽑아오면, 그 저희가 지난 3 매니폴드 시간 때 배웠는데, 그 지지난 시간인가요? 아무튼 그 지난주의 시간에서 저희가 룹 티어럼 끝나고 스피어 티어럼 들어가기 직전에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호몰로지 클래스가 있으면 그거를 서페스로 이제, 그러니까 인베딩으로 올려주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직접 해준 다음에 그 두 서페스를 이제 트랜스버슬리 만나게 그 조정을 해줘서 이제 걔네 둘의 이제 인터섹션 넘버를 재면 그게 실제로 그 위에 했던 거랑 똑같이 인듀스가 된다, 이런 얘기고요. 네, 그래가지고 잠깐 더 리뷰를 하자면, 그때 나왔던 얘기가 그러니까 호몰로지에서 실제 서페스로 리프팅하는 건 좀 쉬웠는데, 그때는 이제 파이 1이나 파이 2에서 이제 리프팅을 하는 게 더 어려웠기 때문에, 그때 막 파이 1은 0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니버설 커버 잡아가지고 막 위로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뭐 그런 작업을 했었죠. 아무튼 그거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얘기고, 그래서 간단하게 이게 된다는 것만 적당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갈 건데, 네, 저희가 지금 보이고 싶은 프로포지션은 이제 두 가지 저희가 정의를 준 QM이 이제 펑카리 듀얼리티로 얘네들을 오갈 수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다면, 그럼 실제로 같은 폼을 인듀스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뭐 증명이라고 하기엔 제가 너무 많이 간략화 시켜놓긴 했는데, 알파 베타가 이제 세컨드 호몰로지의 그 클래스라면, 그럼 이제 알파 듀얼은 자연스럽게 이런 릴레이션을 만족시키게끔 코호몰로지 속에 존재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이제 그 코호몰로진들의 인터섹션 폼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결국 걔네들은 컷 프로덕트니까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러니까 네 번째 코호몰로지에 사는 원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매니폴드의 오리엔테이션이랑 맞춰져가지고 정수를 이벨리에이트 하게 되는데, 저희가 아는 컷 프로덕트랑 이 뭐라 하죠? 캡 프로덕트는 아니라 아무튼 그러니까 얘를 여기에 취하는 그런 연산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거를 취해준 거를 또 생각을 해보면 이게 결국은 정의상 그냥 알파 스타 앳 베타가 되는데, 그럼 또 알파 스타를 그 서페이스에 작용한 걸로 볼 수 있으니까, 사실 여기서 좀 좀 살짝 계산해줘야 되거든요. 그 살짝 뭐라 해야 되지? 드람 호모로지적인, 그러니까 실제로 디퍼런셜 폼 막 잡고 막 난리를 쳐야 되는데, 네, 아무튼 그래도 어느 정도 믿고 넘어갈 수 있고, 그게 막
엄청 비자명하진 않은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두 개 인터섹션으로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아무튼 그래서 그 두 코호몰로지 원소의 인터섹션 폼이 실제 그 서페스들의 인터섹션 폼이랑 일치한다. 이렇게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QM의 여러 가지 성질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게 될 텐데 가장 첫 번째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질이 이제 유니모듈러리티입니다.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 바이리니어 폼으로서 얘가 인버티블하다. 그러니까 거의 행렬로 써졌을 때 인버티블하다. 그리고 뭐 다르게 쓰면 디터미넌트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QM을 ZN에서 ZN 크로스 ZN에서 Z로 가는 걸로 보게 된다면 그 ZN에서 이제 ZN 듀얼로 가는 맵이 생기거든요. QM을 가정하면 X를 받으면 첫 번째 인자에다 X를 넣고 나머지 인자가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Y가 들어오면 이제 정수로 나가는 이 함수 자체가 ZN의 듀얼의 원소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이런 그 자연스러운 맵이 생기는데 이 맵이 실제로 아이소모피즘이 된다. 이 세 가지 크라이테리언이 그 이제 서로 동치이고요. 다 유니모듈리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명할 때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QM이 유니모듈러하다라는 거는 되게 증명하기 쉬운데 그 이유는 그냥 저희가 그 포항카레 듀얼리티에 의해서 호몰로지로 넘겨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유니버설 코에피션트를 써주면 이것도 아마 파이 1이 빵이다라는 걸 쓰면 훨씬 빨리 되긴 할 텐데 아무튼 이것도 토션 파트 적당히 막 날리고 하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유니버설 코에피션트 써주면 X 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근데 사실 이거는 그냥 저희 그 봤던 이 표에서도 알 수 있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게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아무튼 이걸 그냥 정확히 하려면 유니버설 코에피션트를 써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왼쪽에 있는 게 뭐죠? X H 1 뭐 좀 제가 까먹었는데 그 아무튼 그 코호몰로지의 유니버설 코에피션트 써주면 뭐 H1을 썼나 아무튼 기억이 정확히는 안 나지만 이것도 저 대수의사 중간고사 보러 시험장 들어갔을 때도 저거 기억 안 했어요. 너무 헷갈려가지고 특히 호몰로지랑 코몰로지 두 개 있으니까 너무 어렵네요. 아무튼 그 코에피션트 써주면 이제 이게 아이소모피즘이라는 것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아이소모피즘이 된다. 이렇게 되고요. 아마 X1 H2인데 H2가 프리가 돼가지고 앞에 게 이제 프로젝티브 모듈 되니까 빵이었다 막 이런 얘기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무튼 수식을 써봐야 될 것 같고. 네, 아무튼 중요하지 않고요. 유니모듈러 하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생각보다 강력한 조건이거든요. 이따 가서 볼 텐데 네, 이따 가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넥티드 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매니폴드 두 개 있으면 이제 자연스러운 오퍼레이션은 커넥티드 썸이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이 인터섹션 폼에 이제 하는 영향이 그냥 디렉트 썸이다. 이런 얘기고요. 이게 뭐 증명 너무 간단한 게 그 MN에서 그냥 하나 빵꾸 낸 다음에 서로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각 빵꾸 내고 붙이는 걸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D4를 하나 떼낸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이제 4셀을 하나 떼낸다는 건데 이거는 저희가 알기로는 그 세컨드 코호몰로지랑은 아무 관련이 없는 조작이므로 네,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똑같은 원리로 된다고 하는데 네, 결국은 4셀 그러니까 네, 그 심플리셜하게 봤을 때 그냥 전혀 관련이 있을 일이 없는 행동을 조작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전혀 인터섹션 폼은 그냥 거의 네 이렇게 써놓은 거랑 거의 똑같이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M샵 N이랑 M 그 디스조인트 유니언 N이 서로 같은 Q를 가지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래도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되게 충격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증명은 안 합니다. 이거는 증명은 제 파트가 아니고요. 그 뒤에 좀 유보를 해놨어요. 그 스콜판 씨가 이거를 네, 5.2절에 가서야 이거 증명이 나오는데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심플리 커넥티드고 만약에 그 QM이 이제 실제로 디렉트 썸으로 쪼개진다면 그걸 실제로 디컴포지션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되게 신기하죠? 저도 네, 되게 증명하기 딱 봐도 어려워 보이는데 네, 딱히 뭐 여기선 딱히 할 말이 별로 없고요. 아무튼 생각보다 이 큐가 담고 있는 게 정보. 네, 네. 조건이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러니까 Q 프라임이랑 Q 더블 프라임으로 쪼개지면 얘네들의 인터섹션 폼이 각각 얘가 되도록 얘네들이 존재한다 이렇게만 써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네, 아무튼 되게 저도 보면서 이게 맞아라는 진짜 충격적이었는데 네, 여기선 증명 뭐 딱히 언급을 더 이상 안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그 인터섹션 폼들의 성질들을 하나씩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랭크가 있는데 뭐 랭크는 당연히 이제 그냥 그러니까 H2의 크기니까 그 뭐 베티 넘버라고 말할 수 있겠죠. 별로 안 중요한 거고 안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시그니처가 되게 중요한데요. 시그니처는 뭐냐면 그 얼마나 포지티브 데피니트하냐 그러니까 그걸 측정해 주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썼지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을 하려면 QM을 그 이제 rational coefficient에서 그 대각화를 한 다음에 대각화를 해서 그 거기에 양수인 것들의 개수랑 음수인 것의 개수를 이렇게 차를 그러니까 빼주면 이제 얘가 시그니처가 됩니다. 네, 이렇게 쓰셔도 적당히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포지티브 데피니트한 맥시멀 벡터 सब스페이스가 되고 얘도 그렇게 돼가지고 네게티브 데피니트한 걸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디멘션을 빼주면 이걸 시그니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걸 좀 이따 더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일단 그 노트해야 되는 게 그 코에피션트를 Q나 뭐 R이나 아무튼 필드를 써줘야 돼요. 왜냐면 이걸 대각화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그 정수 가지고 이렇게 인테그랄하게 왔다 갔다 하면 뭐 이름 뭐지 막 스미스 노멀 폼 급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정확히 다이어그널라이즈를 못 해가지고 힘들고요. 그리고 critical values 이건 그냥 제가 헛소리 해놓은 건데 이거 전혀 관련이 없지만 뭐 그러니까 몰스 펑션의 critical values도 비슷한 뭐 일을 해서 인덱스를 알아내는데 사실 그거랑 그냥 전혀 관련 없는 컨스트럭션이고요. 그러니까 뭐 같은 조작을 하긴 하는데 그냥 얻는 정보가 너무 다르죠. 그래서 말만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페널티를 보면 페널티는 사실 제가 다른 챕터에서는 그냥 전혀 뒤에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왜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QM 알파가 even 항상 even이면 이거를 그러니까 QM 자체가 even이다라고 말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가 odd면 QM도 odd다 이렇게 말해주는데 네, 저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그니처가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사실 네, 시그니처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 첫 번째로 시그니처가 일단 그 이 디컴포지션,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디컴포지션, 그러니까 커넥티드 썸을 할 때 이렇게 덧셈으로 그냥 실제 쪼개진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두 그 바이리니어 폼이 이렇게 디렉트 썸으로 나타내져 있을 때 시그니처를 해보면 이게 각각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각각 더해주면 됩니다. 각각 다 리니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중요한 정리 아닌데 훨씬 신기한 거는 이제 어떤 5 manifold의 바운더리로서 4 manifold가 나타날 때 항상 사인이 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텍 포지션이 5 manifold가 있고 얘 바운더리일 때 그 QM의 사인이 0이다. 이걸 하면 이제 저희가 딱 봐도 알 수 있는 게 이제 얘가 그러니까 사인이라는 게 코볼디즘 인베리언트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따가 또 증명은 안 할 거지만 컴플리트 코볼디즘 인베리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인만 알면 그러니까 사인 두 개가 같으면 얘들이 실제로 코볼디즘으로 연결이 된다. 그것까지 증명할 거고요. 아무튼 일단 이 한쪽 방향만 여기 텍스트 안에서 제대로 증명을 하는데 그러면 네, 일단 지금 M이 바운더리 W인 조건 하나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많은 그러니까 이 사인이 0이라는 걸 해야 되니까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맵이 그 H2에서 H2로 가는 인젝션.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सब스페이스라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M에서 W로 가는 자연스러운 맵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게 인듀스되는 호몰로지들의 맵이 생기고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에 아무거나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안으로 갔을 때 0이 돼버려서 그 이 알파라는 게 바운더리 안에 살지만 W 안에서 어떤
3차원 그 서페스라고 하면 안 되죠. 아무튼 서페스를 바운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두 번째로 그걸 그렇지 않고 여기 안에서도 미자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바운드 하는 경우를 해보면 여기 저희가 클레임이라고 써야 되는데, 클레임은 모든 베타에 대해서 커널 그러니까 커널 i의 안에 있는 베타, 그러니까 여기 들어갔을 때 같이 얘처럼 슉 풀려버리는 베타에 대해서 알파다 베타가 0이다, 이런 클레임이 있고요. 그거 어떻게 증명하냐? 모든 베타가 주어졌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얘들은 일단 레셔널 그 호몰로지 안에 살고 있는 클래스들이기 때문에 그 n배를 해주고 얘도 n배를 해줘야지 이제 실제 서페스로 리얼라이즈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각각 서페스로 그 리얼라이즈 한다고 가정해보면 어떤 3차원 썸매니폴드가 존재해서 얘네들의 그 바운더리가 각각 이렇게 되겠죠. 그림으로 나타내면 여기 SM 알파고 여기 SM 베타가 되고요. 얘를 바운드하는 게 W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YM 알파와 YN 베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얘가 각각 3차원이란 말이죠. 그리고 앰비언트 스페이스는 5차원이고요. 5차원이기 때문에 얘들이 교집합을 취하면 1차원인, 그러니까 뭐 트랜스버스 하다 뭐 이런 가정을 다 하면 아무튼 1차원인 어떤 애가 나오게 되고, 얘는 이제 일종의 아크겠죠, 계속. 그러면 이제 이 아크가 되면 좋은 점이 뭐냐? 모든 그러니까 이 아크가 M이랑 만나는 점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결국 SM 알파와 SN 베타의 교집합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항상 아크이기 때문에 항상 그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얘네들의 사인이 매번 반대로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얘네들의 인터섹션 넘버를 세봐라 하면 이제 모든 인터섹팅하는 점에서 다른 인터섹팅하는 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대응되는 점이 있어서 하나 플러스고 하나 마이너스니까 전체를 다 합해주면 0이겠죠. 그래서 이게 프루프고요. 이 클레임에 대한 프루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레임은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그러니까 바운딩 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어떤 베타가 존재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랑 같은 상황인데 같이 이렇게 그 바운딩하는 베타가 존재해서 알파다 베타가 1이다. 이건 다 인터섹션 넘버고요. 그래서 만약에 I알파가 논출비열하게 여기 존재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제 그 듀얼을 뽑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도 W 안에서 이제 포항카를 뒤에 쓴 거예요. 그러면 이제 H2, 그러니까 W의 그 세컨드 호몰로지랑 이제 이 그 세 번째 렐러티브 호몰로지의 원소가 이제 하나씩 대응이 되고, 이게 실제로 1대1 대응이 되니까, 네, 여기서 유니모듈러라는 표현을 쓰네요. 네, 아무튼 이게 아, 네, 대응이 잘 되니까 그 네, 스타라고 쓰면, 뭐 스타를 쓴 적은 없으니까. 네, 아무튼 이렇게 해보면 얘네들이 이제 그 이 점이 뭘까요? 얘네들도 아마 인터섹션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끼리 인터섹션 했을 때 정확히 플러스 1이 나오게끔 이거를 이제 듀얼로 설정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 펜카리 듀얼리티에 의해서. 그러면 왜 플러스 1이 돼요? 날 모르겠지. 잠시만요. 저도 이걸 까먹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대응이, 잠시만요. 이 대응이 존재하고 이게 유니모듈러 하기 때문에 플러스 1로 뽑아줄 수 있다고 봤거든요. 이거 왜냐면 제가 사실 제대로 설명 안 하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 유니모듈러리티 하면 새로운 그 네 번째 성질이 뭐냐면, 이미의 그 x에 대해서 y에서 1인, 잠시만. x가 멀티플이 아니면, 그러니까 x가 뭐 nx 프라임이 아니면, 뭐 x와 y는 1로 만들어줄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마 그걸 썼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냥 저 인터섹션 폼의 마법 같은 성질 때문인 거네요. 네, 인터섹션 폼이 네, 유니모듈러 하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플러스 1로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네. 여기 논리를 제가 까먹어가지고 책을 보고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그러니까 잠깐만 찾아보고 간단하면 말을 하고 갈게요. 어렵진 않았던 것 같은데. 옵션 폼스. 잠시만요. 듀얼 투. 네, 여기서도 그냥 대충 퉁치고 넘어간 것 같은데. 네, 인터섹션 페어링이
여기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터섹션 페어링이 뭐냐면 얘 크로스 얘에서 Z로 가는 게 이제 여기서 인터섹션 맵이 되는데 이게 위에와 같은 논리에 의해서 유니모듈레리티가 성립을 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여기서 네, 이해했습니다. 여기 곱하기 여기서 Z로 보내는 맵이 생기고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멀티플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선 멀티플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필요 없는 게 왜냐면 저희가 레셔널 코에피션트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얘가 뭐 K배에 올라갔다 하면 얘를 그냥 K분의 1배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걸 체크할 필요 없이 그냥 곱해서 1이 되는 게 그러니까 이 폼에 의해서 1이 되는 게 존재한다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고요. 사실 생각해보니까 레셔널 코에피션트여가지고 그냥 논지로인 게 하나만 있어도 그냥 걔를 스케일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막 1이 엄청나게 특별한 상황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네, 그런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럼 뭘 생각할 수 있냐면 그 여기다가 이제 바운더리를 취하면 그 H2 이렇게 가죠. 바운더리 이거 맞나요? 네. 아무튼 그러면 이제 그 바운더리 W가 이제 M이기 때문에 H2M 안에 있는 폼을 만들어줄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이 폼이 알파랑 그 인터섹션을 취했을 때 이거를 그냥 I로 쑥 넣어줘가지고 그 생각을 해줄 수도 있게 되고요. 왜냐면 그냥 결국 그 인터섹션 넘어서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저희가 아까 썼던 그 이퀄리티에 의해서 정확히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베타라는 저희가 exist 한다고 했던 거를 그냥 이런 식으로 직접 컨스트럭트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걸 두 개를 갑자기 해놨냐 하면 그러면 이제 Q에 대해서 일종의 그 인덕션을 계속 쓸 수 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Q 그 인터섹션 그러니까 I가 주어졌으니까 그 알파 I가 그 논트리비얼한 그 알파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베타를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게 되죠. 그러면 그 인터섹션 폼을 알파 베타를 제너레이터로 삼는 이 부분에서만 잘라서 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타다 베타는 0이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0이 되고 알파다 베타랑 베타다 알파는 1이라는 걸 아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 행렬 조작을 해줘가지고 다 1-1꼴로 만들어 볼 수 있고요. 이거 그냥 제 머릿속에 헷갈린 게 있는데 아무튼 이게 그 행렬 조작을 해줘가지고 1-1로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유니모듈레리티에 의해서 QM을 Q 알파 베타랑 그 남는 올소고널한 걸로 쪼개줄 수 있고 얘가 유니모듈러 하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얘가 그냥 얘도 유니모듈러하고 얘도 유니모듈러 하면 뭐 간단하게 이해하면 디터미넌트로 생각하면 여기가 뿔마일이고 뿔마일이면 곱했을 때 이어야 되니까 얘도 뭐 뿔마일이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얘에 의해서 계속 더 잘라줄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런 알파가 전혀 없다. 그럼 모든 알파다 베타에 대해서 이제 얘가 그 인터섹션 넘버가 0이니까 그럼 당연히 사인 Q도 0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증명이 이렇게 끝나고요. 여기 관련해서 제가 이따가도 나오는 부분인데 제가 헷갈려가지고 지금 잠깐 잠깐만요. 아무튼 여기 관련해서 저희가 증명한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5 manifold가 있어서 바운드를 취하면 그 4 manifold의 사인은 0이다. 그걸 하나하나 잘라가지고 인덕션으로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컨버스도 true 하다는 걸 여기서 그냥 증명을 진짜 매우 대충 하고 넘어가는데 네 여기서 그냥 책 안에서도 아이디어 프루프라고 한 다음에 딱히 별로 인사이트가 없는 말들만 쭉 하고 넘어가가지고 만약에 사인 QM이 0이다 그러면 실제로 그 어떤 5 manifold의 바운더리가 됩니다. 증명 방법은 여기서 진짜 대충 써놔가지고 저도 딱히 뭐 할 말이 별로 없는데 그냥 서저리 엄청 많이 한다. 그러니까 이제 4 manifold 그러니까 M이 4 manifold니까 이거를 위트니 임베딩으로 크게 박아준 다음에 그거를 그러니까 8이 아니라 뭐죠? 7에 R7에 박아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쭉쭉 그 차원을 내리면 뭐 6 안에서도 내릴 수 있고 그러면 또 막 어떤 티어럼에 의해서 이걸 막 5 manifold로 바운드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냥 진짜 막 서저리하고 막 난리 나가지고 일단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한 번 더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얘네 둘에 의해서 나오는 그 코롤러리가 이 사인이라는 게 코볼디즘의 컴플레이트 인베리언트다.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코볼디즘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코볼디즘이 있으면 이것도 인베리언트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뭐 신기하기도 하면서 이제는 별로 신기하지도 않는 게 코볼디즘 링을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가지고 전번에 그 캐릭터리스틱 클래스 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코볼디즘 그러니까 업투 코볼디즘이라는 문제는 좀 많이 쉬워가지고 좀 놀랍기도 하면서 딱히 놀랍지는 않은 그런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그샘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인터섹션 그 폼들을 이제 실제 몇 가지 폼 매니폴드에 대해서 계산해 볼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 S4는 이제 세컨드 호몰로지, 그 세컨드 호몰로지가 없죠. 그래서 0이고 그냥 아무것도 없고요. CP2면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이게 디멘션이 1인데 세컨드 베티 넘버가 1인데 네, 제너레이트는 CP1이라고 하게 되고 QCP2라는 그걸 생각을 해보면 이제 CP1은 이제 셀프 인터섹션만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이게 무슨 논리였죠? 기억이 안 네,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면 편하냐면 그 이제 그냥 RP2랑 RP1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 프로젝티브 플레인에서 두 개의 선은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죠. 그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플레인에서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게 폼 매니폴드고 얘가 서페스지만 아무튼 그냥 정확히 같은 원리로 무조건 교점이 하나밖에 안 생겨서 그냥 플러스 1입니다. 그 다음 이제 S2 크로스 S2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얘는 이제 애초에 디멘션이 2고요. 그 다음에 얘를 생각을 해보면 각각의 S2랑 S2가 이제 그 H2를 제너레이트 하게 되는데 그럼 걔네들의 이제 인터섹션들을 각각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S2랑 그러니까 각각 S2는 셀프 인터섹션 무조건 0이고요. 왜냐면 살짝 늘렸다 땡겼다 하면 네, 뭐 적당히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아예 안 만나게 할 수도 있으니까 0이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은 그 이건 살짝 뭐를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S2 each S2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여기서 S2 크로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네. 그 방금 오셨는데 간단하게만 그러니까 지금 딱 그 좀 파트가 구분이 되는 시점이라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요. 그 인터섹션 폼이라는 걸 할 건데 뭐냐면 H2 크로스 H2에서 H4로 가는 건데 얘가 지금 Z라는 거 아니까 결국은 어떤 프리 Z 모듈에서 Z로 가는 어떤 바이리니어 포맷입니다. 얘에 대해서 탐구를 할 건데요. 얘는 코호몰로지라고 했지만 호몰로지를 쓸 수 있고 얘 이렇게 되면 두 개의 서페스의 인터섹션으로 실제로 생각을 해도 된다는 정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유니모듈러한데 얘가 무슨 뜻이냐면 이 바이리니어 폼이 이제 디터미넌트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Z에서 Z는 듀얼로 가는 게 아이소모피즘이다. 아니면 얘가 인버터블하다. 이거 그냥 다 동치 명제로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사실 뒤에 내용은 딱히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example에 대해서 calculation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네, S2 크로스 S2면 이제 네, S2 크로스 S2에서 each S2라는 뭘 말하냐면 여기서 X 여기 하나 원소 하나를 잡았을 때 S2 크로스 Y랑 X 크로스 S2인데 얘네들은 무조건 점 하나에서 만나겠죠. 그러니까 X, Y에서 만나겠죠. 그래서 무조건 이 그 두 개의 S2가 그러니까 여기서 제너레이트한 두 개의 S2가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게 돼서 네, 이렇게 캘큘레이션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2 그 트위스트 프로덕트인데요. 트위스트 프로덕트는 정의는 뭐냐? 사실 한 번 본 적 있거든요. 그 3D 매니폴드 할 때. 설명을 하면 네, 안 봤던 것 같긴 하네. 아무튼 네, 뭐냐면 그 그러니까 스피어 번들 오버 스피어인데, 그러니까 S2 번들 오버 S2인데 그 저희가 이제 번들 그러니까 스피어 위에 번들 생각을 할 때는 저희가 항상 알았던 게 S1 그러니까 여기 이퀘이터에서 그 S2의 뭐라 해야 되지? 그 스트럭처 그룹이었나 이름이? 아무튼 그 스트럭처 그룹으로 가는 그 몰피즘이 그러니까 그 맵이 중요했잖아요. 근데 그럼 여기 S1에서 SO3로 가는 건데 여기서는 그걸 이제 트리비얼하게 잡아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뺑뺑 한번 돌 때 얘가 SO3에서 논트리비얼한 그 룹이 되게끔
이렇게 한번 꼬아준 겁니다. 여기 이쿠에이터에서. 그래서 그런 그 경우가 되게 되고요. 사실 제가 여기를 막 완벽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그 아무튼 여기서 똑같이 그 호몰로지를 계산해 보면 그 디멘션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인터섹션을 계산해 보면 여기 갑자기 1이 새로 추가된대요. 사실 저는 이거 원리를 잘 모르는데 그러면 어떤 체인지 오브 베이시스를 해주면 이거를 1-1로 쪼갤 수 있게 되고 그럼 이 1-1은 각각 어떤 걸 의미하느냐? 네, 여기 이제 그 디렉트 썸이 여기서는 이제 커넥티드 썸이라는 걸 아니까 그걸 생각을 해주면 CP2랑 CP2의 듀얼, 그러니까 그 오리엔테이션 리버스한 그 두 개의 이제 커넥티드 썸으로 나타난다. 이거를 실제로 그 하나하나 이렇게 잘라가지고 막 붙여가면서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는데 그 여기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여기 22번 주석에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시면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뭐 아이디어는 간단히 설명하면 여기 그러니까 여기 적도만 보면 S1 번들 over 그러니까 S2 번들 over S1이잖아요. 근데 이게 존재할 수 있는 게 트리비얼한 건 아니면 그 호프 파이브레이션 그거 두 개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여기 사실 이쿠에이터만 따오면 이게 사실 S3고 그럼 저희가 한 게 S3로 자르면 이제 위쪽이랑 아래쪽이랑 트리비얼하게 나눠지니까 뭐 그런 아규먼트를 써주면 위에가 CP2가 아래는 뭐 CP2의 오리엔테이션 리버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제가 이해가 안 됐다는 게 그 체인지 오브 베이시스를 해주면 뭔가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바일리니어 폼이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X 크로스 X에서 Z로 가는 거니까 뭔가 이걸 변환을 해준다고 하면 뭔가 Q에다 P랑 막 P 인버스 막 이런 걸 해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Q에 P랑 P 인버스를 해줘가지고 얘를 만들겠다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막 트레이스가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P 인버스가 아니라 여기서 체인지 오브 베이시스를 말하는 게 뭔가 다른 걸 말하는 것 같은데 저거 시메트릭 폼 아니에요? 아시메트릭 그러면 폼이면 어전트 매트릭스 갖고 온 거 아닐까요? 어떤 매트릭스요? 어드 조인트.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X 타임스 X에서 얼로 가는 맵이잖아요. 쉽게 보면. 네, 그럼 지금 뭐 X가 그 호물로지 그룹일 거고. 그러면 네, 그럼 그 X 두 개를 벡터로 놓으면 네, 그 그러면 이제 걔 벡터를 X랑 그 볼트체 X랑 볼트 Y라 치면 네, 그 X 트랜스포즈 A Y. 네, 그쵸. 근데 아, 그냥 그러면, 그 A를 적은 거 아닐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트레이스가 보존될 필요가 없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변환시키면 이렇게 되나요? 제가 설명될 수 없다고 싶었어요. 트랜스포즈, 아니, 어, 그러니까 그러면 그 문제는 없는데 뭐 저게 정확히 적은지는 모르겠거든요. 뭐 네, 이거, 그러면 아마, 네, 근데, 네, P 인버스보단 P 트랜스포즈가 좀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데, 여기서, 네, 그럴 것 같네요. 근데, 그러면 트레이스가 보존이 안 돼도 되겠죠? 그러면, 네. 기억났습니다. 그럼 거의 그냥 스펙트럴 시럼 써줬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아니요. 스- 어, 그건, 잠시만. 지금 머리 좀 혼동이 오는데. 어, 잠시만요. 리얼에서 대칭이면, 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노멀이 아닌가? 근데 이제 아무튼 조건을 잘 못 따져보였는데, 아무튼 그냥 PTQP를 하면 얘가 된다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네, 사실, 네,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 건데, 그 인터섹션 폼이 서로 같다고 해도, 그, 같다고 해도 사실 이게 실제로 그 디피오모피즘까지 되냐라는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따가 프리드만 피규어만 할 때 나올 건데 그 그러니까 인터섹션 폼이 하나 주어지면 실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두 개까지 그 여러 가지 매니폴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얘는
막 스무드 스트럭처 안 가질 수도 있고 막 아무튼 얘기했는데 실제로 여기선 디피모피즘까지 되고요. 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좀 많이 나가기 시작하는데 여기 이샘플 막 보신 것만 보면 되게 다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논틀비앙어를 하나 가져와 보라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하게 될 게 EA 매니폴드랑 케이스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네 사실 텍스트 안에서는 이 EA 매니폴드에 대해서 설명이 되게 적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뭔가 항상 이 EA 매니폴드가 뭘까? 그러니까 EA2 어쩌고가 항상 뭘까라는 제가 뭔가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살짝 좀 더 찾아봐가지고 조금이나마 더 살을 붙여가지고 만들었는데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EA 매니폴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저희가 얻고 싶은 게 이제 QM이 논트리비얼한 M을 좀 한번 찾아보고 싶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게 될 건데 그럼 이제 유니모듈러 쿼드레틱 폼이라는 걸 저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 유니모듈리티가 생각보다 센 조건이라서 이거를 논트리비얼한 걸 찾기도 되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 쿼드레틱 폼을 그 레티스랑 동치로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레티스가 있으면 그러니까 레티스의 벡터들이 이렇게 모아주면 이제 얘는 이제 어떤 행렬이 되니까 그걸 L 트랜스포즈 L을 해주면 이 L 중에 어떤 이 쿼드레틱이 아니라 바이리니어 폼을 써주겠죠. 네, 아무튼 이걸 바이리니어 폼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VN들과 그러니까 VI들과 VJ들의 내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있어가지고 얘가 이제 유니 모듈러 하는 거를 원하는데 그렇게 치면 이 여기서 유니 모듈리티가 디터미넌트가 막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거니까 그걸 또 여기다가 옮겨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게 유니 모듈러 레티스를 찾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제약적인 조건이기도 하고 굉장히 제약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유니모듈러 그러니까 논트리비얼한 유니모듈러 레티스의 리스트를 보면 되게 디스크리트하게 나와 있는데 디멘션이 8일 때는 2밖에 없고요. 디멘션이 16일 때는 이거의 제곱 플러스 무슨 D16 플러스라는 새로운 애가 있고 디멘션 24에서야 뭐 새로운 리치 레티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전까지는 다 그 트리비얼한 그 레티스밖에 존재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도 네 되게 쇼킹한 결과인데 뭐 이걸 더 말하기엔 좀 말이 너무 많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 레티스가 뭐냐라고 하면 이건데요. 그러니까 뭐 Q8에 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 뭐냐 하면 Z8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정수 코디네이트거나 아니면 모든 게 반정수인데 모든 그 컴포넌트 합이 짝수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되게 신기한데 그냥 여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이게 왜 EH냐 그러니까 EH라는 게 원래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게 사실 리그룹인데 그 리그룹에 이제 그 클래시피케이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리그룹이 클래시피케이션이 아니라 그 리 엘지브라들의 그러니까 심플 리 엘지브라들의 클래시피케이션이 칼턴 클린 클래시피케이션이 있는데 이것도 되게 신기한 게 무슨 A, B, C, D가 있고 그다음에 갑자기 막 여기 5개가 남아 돌아요. 그 뭐 되게 네, 되게 신기한 애들이 있는데 여기 중에 가장 큰 애가 E8이기도 하고 그럼 그 E8이라는 리 엘지브라에서 그 어조인트 뭐 레프레젠테이션을 해가지고 따주면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얘에서 뽑아낼 수 있는 무슨 아이겐 어쩌고 같은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얘들에서 뽑아놓으면 그 루트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그 루트에 의해서 제너레이트 되는 게 이제 레티스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원래 그러니까 그 EA 쪽에 있는 얘기들이랑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 그거예요? 그 딩킹 다이어그램? 네, 딩킨 다이어그램이요? 딩킨 다이어그램은 이따가도 잠깐 제가 언급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 살짝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칼탄 킬링 클래시피케이션이 그 딩킨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딩킨 다이어그램이 뭐냐 하면, 여기 내적하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예쁘게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될 수 있는 값이 생각보다 막 2, 1, 아니면 뭐 3,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몇 개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하나 별로 막 성분을 하나 이어주냐 아니면 막 2개 이어주냐 막 그런 식으로 해준 게 딩킹 다이어그램이고 그게 컴비너토릭한 오브젝트가 돼가지고 그거 가지고 클래시파이 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따가도 잠깐 뭐 그림을 그려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네 그때 살짝만 더 설명하는 걸로 하고요.
아무튼 네, 그 틴킨 다이어그램은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제브라가 있으면 그거에 무슨 adjoint representation 가지고 어떤 뭔가 아이겐 밸류라고 대충 생각해도 되시는 어떤 게 루트가 되는데 그걸 가지고 제너레이트한 게 이 레티스가 된다. 그래서 이게 되게 스페셜한 그 유니모듈러 레티스가 되는데 이게 또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얼마 전에 그 필즈상 타신 분이 증명을 하셨죠. 이게 실제로 그 여기 있는 거 그러니까 원점이랑 여기 근처에 있는 거 몇 개 해보면 다 거리가 같거든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인접한 레티스에 있는 애들이랑 그 거리가 다 루트 2인가 이렇게 아무튼 다 같거든요. 그래서 그 이게 실제로 디멘션 8에 가장 이피션트한 스피어 패킹을 준다. 뭐 이런 얘기도 증명이 됐습니다. 아무튼 이건 이 레티스가 너무 좋은 레티스입니다라는 주장이고요. 근데 저희는 지금 이 레티스가 인듀스하는 바이리니어 폼을 가지는 매니폴드를 찾아줘야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 저희가 좀 골치가 아픈 부분인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플러밍을 씁니다. 사실 이게 플러밍이 그 챕터 2의 내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챕터 3의 내용이 아니라, 네, 잠시만. 네, 챕터 3의 얘기가 아니라 챕터 2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레퍼런스를 보실 때 챕터 2 2.3을 찾아 들어가셔야 되고요. 아무튼 이걸 어떻게 만드냐. 플러밍을 통해서 만드는데, 플러밍은 정의가 뭐냐면, 그 S2를, 그러니까 플러밍을 한 번 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S2 두 개를 들고 온 다음에, 얘들의 위에 이제 디스크 번들을 줍니다. 여기서 이제 그냥 편의상 어떻게 줄 거냐면 그 탄젠트 번들에서 이제 여기에서 디스크를 따올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얘도 디스크 번들이 되겠죠. 그래서 디스크 번들이 두 개가 있는데 얘 이제 폴 매니폴드가 있는데 폴 매니폴드고 바운더리가 있겠죠. 왜냐면 얘도 바운더리가 있으니까 디스크 자체가 바운더리가 있으니까 얘도 바운더리가 있는 폴 매니폴드 두 개가 나올 거고 얘네들을 플러밍을 한다는 건 뭔 뜻이냐. 여기서 각각 점 두 개를 고른 다음에 그러면 P 근처에서 이 전체 공간을 보면 이제 D2 크로스 D2라고 되겠죠. 왜냐면 하나 D2는 여기서 오게 되고 하나는 여기 네이버후드를 봐서 D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P의 스피어 상의 네이버후드를 딴 다음에 거기 위에서 그 번들 생각을 해보면 D2 크로스 D2가 명백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걸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베이스 스페이스에 있는 걸 그냥 D라고 쓰고 그 번들이 되는 스피어 그거를 이제 D2라고 쓰겠습니다. 여기서도 비슷하게 됐죠. 여기선 D 프라임 크로스 D2라고 쓸 수 있는데 얘네 둘 다 스페이스로서는 D2 크로스 D2 그러니까 뭐 D4랑 다 그 호미오모픽 할 텐데 근데 얘네들을 어떻게 아이덴티파이 할 거냐 D2랑 D 프라임이랑 D랑 D2랑 아이덴티파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D2 크로스 D2인데 그 뭔가 당연해 보이는 거 말고 좌표를 한번 꼬아서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 아이덴티파이를 해주면 전체 그 하나의 그 폴 매니폴드가 되겠죠. 그럼 이게 훨씬 신기해지는데 그러니까 이걸 왜 하느냐라고 하면 그 인터섹션 폼을 되게 저희가 원하는 대로 딱 정해줄 수 있어서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H2를 전체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도 그 스피어 하나 있을 거고 여기서도 스피어 하나 있을 건데 그러면 얘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하면 알파다 베타를 딱 1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플러밍이 되면 그러면 여기서 그 이제 교점이 그러니까 그 알파랑 베타가 각각 여기서 D2에서 0을 고른 거죠. 그러니까 알파 크로스 0이랑 0 크로스 베타 크로스 0이 있는 건데 이걸 거꾸로 아이덴티파이 해줬다는 거는 딱 정확히 교점이 한 개밖에 안 나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arbitrary하게 컨스트럭션을 해주면 그럼 이걸 이름을 플러밍이라고 하는데 그럼 정확히 이 알파당 베타의 교점이 한 개밖에 안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섹션 넘버를 저희가 거의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게 장점이 되고요. 그러면 실제 어떤 일을 하느냐. 저희 이 레티스가 가지는 레티스를 가지고 이 폼을 적당히 베이시스를 잘 잡아서 계산해보면 이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럼 이 매트릭스를 가지고 플러밍을 그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매트릭스를 그냥 딘킨 다이어그램을 하지만 사실 별건 아니고 여기서 그 베이시스가 1, 2, 3, 4, 5, 6, 7, 8인데 이걸 베이시스 다 점이라고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1.2가 그러니까 여기서 1.2가 1이면 뭐 변을 그려줍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아는
뭐 유명한 딩킨 다이어그램이 나오게 되고, 그럼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이 1마다 플러밍을 하나씩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개의 스피어를 준비해준 다음에 여기 각각 위치 하나씩 두고 여기 그 나와 있는 대로 플러밍을 해줍니다. 저도 벌써 좀 어이가 없는 컨스트럭션인데, 아무튼 이렇게 하면 그 바운더리가 있는 포 매니폴드가 나오게 되고요. 이거를 PEAC라고 씁니다. 그럼 얘가 벌써 되게 신기한 그 QM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매니폴드가 됐죠. 그래서 네, 인터섹션 폼이,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에 설명했던 논리에 의해서 거의 똑같이 그냥 정확히 이 폼이 되고요. 그럼 그 노트를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코멘트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 얘가 그 바운더리가 있는 매니폴드잖아요. 그래서 바운더리를 그냥 취해주면 이게 뭐가 되냐면 포앙카레의 호모로지 스피어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솔직히 그냥 머릿속으로 전혀 상상이 안 되는데, 왜냐면 이거 막 플러밍을 8개를 해놓고 갑자기 이거에 바운더리를 생각하라고 하면 그냥 이걸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건가 싶긴 한데, 아무튼 이게 어떤 이유에 의해서 포앙카레 호모로지 스피어가 되고요. 이게 네, 에소스, 네, 저는 이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써놨는데, 아무튼 그 포앙카레 호모로지 스피어의 여러 가지 표현 중에 네, 이걸 써놨고요. 그러면 이제 이 시그마 P가 어떤 프리드만의 티어럼에 의해서 이제 얘가 근데 이게 호몰로지 스피어면 이제 for 벌을 바운드한다 이런 얘기 항상 있거든요. 이게 항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fake for 벌이 된다.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이 for 벌 델타는, 그러니까 바운더리 델타는 시그마 P고, 델타가 그 S4랑 D4랑 호모토피 이퀄벌런트하다, 이렇게 델타를 바운드한다고 해요. 이거 또 앞에 저희가 있었는데 살짝 스킵을 해가지고, 아무튼 이런 티어럼이 있고, 그러면 그 실제 EA 매니폴드는 어떻게 만들어주냐? 지금 그러니까 지금 델타랑 PE8은 같은 바운더리를 쉐어하죠. 그래서 그걸 여기서 용접을 해줍니다. 그럼 얘는 이제 바운더리가 없는 매니폴드가 되고요. 얘를 이제 EA 매니폴드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저희 증명 안 할 프로퍼티들인데, 이 매니폴드가 스무드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절대 스무드가 안 되고요. 스무드 스트럭처가 존재할 수가 없고, 왜냐면 이게 어떤 직관이냐면 그 도널슨 티어럼을 나중에 할 건데, 이거에 의하면 이게 그 스무드 매니폴드면 얘를 다이어고널라이즈를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가 다이어고널라이즈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논리로 스무드가 아니게 되고요. 사인은 금방 계산해 보면 다 포지티브 데피니트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네,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가 포지티브 데피니트하다. 그리고요, 이제 여러 가지 그 이퀄리티랑 이니퀄리티를 보여줄 텐데, EA 매니폴드랑 EA 매니폴드의 오리엔테이션 리버스한 걸 커넥팅 설명해주면 실제로 얘네들이랑 디피오몰픽 하고요. 이걸 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그러니까 네, 증명은 아니지만 그냥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하면 QM을 각각 해봤을 때 얘는 이제 네, 저 QE8이랑, 그러니까 저 이거랑 마이너스 이거랑 이렇게 붙여놓은 거를 오퍼레이션 해줘가지고 얘가 저희가 알고 있는 0, 1, 1, 0 이거죠. 이거 8개로 만들 수 있다. 이런 걸 선형대수적으로 검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예시는 또 뭐냐면, 얘네들은 계산을 해보면 QM은 서로 같은데, 근데 얘네들은 실제로 디피오몰픽 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호미오몰픽 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얘는 스무드도 아니고, 얘 스무드가 아닙니다. 호미오몰픽이 아니고 얘는 호미오몰픽, 네, 얘는 호미오몰픽입니다.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건데, 이거 증명은 안 할 건데, E8 두 개를 그냥 이렇게 커넥티드 썸하면 스무드가 아니고, 여기다가 그냥 S2, S2를 해줘도 스무드가 아닌데, 그리고 이걸 2번 해줘도 스무드가 아닌데, 갑자기 3번을 해주면 스무드가 되고요. 이게 K3 서피스랑 일부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K3, 네. 그 다음에 또 이 PE8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지난번에 했던 커비 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제가 커비 다이어그램에 대한 직관이 부족해가지고 이거 플러밍 한 게 저거랑 완벽히 동치인지 상상이 잘 안 가긴 하지만, 무슨 얘도 되게 딩킨 다이어그램이랑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네, 이제 K3 서페이스를 할 텐데 이건 사실 저도 이해가 안 되고요.
아무리 봐도 뒤에 있는 그 파트 3 뭐 그 컴플렉스 서페스 이런 걸 좀 봐야지 뭔가 감이 잡힐 것 같은데 일단 그냥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컨스트럭션이 어떻게 되냐? 그 컴플렉스가 네 이거 안에만 봐도 살짝 토러스 같은 오브젝트 하나가 있는 거죠. C 코션트 그 레티스니까. 근데 이거를 일종의 이제 이걸 제곱을 해줘요. 그러면 이걸 이 전체를 어떻게 보면 컴플렉스 토러스라고도 할 수 있게 되는데 아무튼 이런 T4라는 공간을 준비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복수로 보기 싫다. 그러면 그냥 S1 크로스 S1 크로스 S1 크로스 S1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이 인듀스가 되냐? ZW가 있으면 그 부호를 그냥 뒤집어주는 액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S1 크로스 S1 크로스 S1 크로스 S1에서는 각각을 이제 위아래를 뒤집어주는 리플렉션을 생각을 해봤을 때 리플렉션 4개를 동시에 하는 그런 액션 하나가 시그마로 존재하게 되고요. 그럼 저희가 취해주고 싶은 게 T4 코션트 시그마인데 그러니까 이 액션 그러니까 이 액션에 의해서 대응되는 점들을 묻고 싶은데 문제가 되는 게 여기에 고정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S1 예시를 보면 여기서 고정점 2개 있고 여기 고정점 2개 있고 두 개씩 있으니까 전체 그 스페이스에서는 고정점이 되려면 여기 둘 중에 하나 뽑고 여기 둘 중에 하나 뽑고 둘 중에 하나 뽑고 둘 중에 하나 뽑아서 이제 전체 T4에서 고정점 한 개 나오겠죠. 그래서 16개의 고정점이 생기고요. 그러면 걔네들은 이제 이게 예쁘게 이게 코션트가 안 되는 점들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걔네들 점 근방에서는 원래 D4가 됐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좋은 공간이었는데 이게 반 살짝 접히는 그런, 네,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아무튼 살짝 그러니까 그 점 근방으로 그렇게 되는 그 점들이 16개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싱귤레이트가 돼가지고 하나씩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냥 편하게 말하면 16개의 점들에 대해서 그 대수기하에서 하는 컨스트럭션인 블로우업이라는 걸 해주면 됩니다. 네, 블로우업을 해주면 되는데 블로우업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책에 나와 있는 그 첫 번째 컨스트럭션을 보시면 되는데 그냥 그 점 근방을 빵꾸를 낸 다음에 그 저희가 잘 아는 잠시만요. 이걸 제가 지금 해명을 정확하게 못할 것 같은데 그 DTS2 스타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던 디스크의 코탄젠트 그러니까 그 디스크 번들 같은 건데 이건 코탄젠트 번들을 써가지고 그 옆에를 메꿔줄 수가 있대요. 아무튼 그래서 그 싱귤리티를 억지로 리solve를 해주면 이게 미분계에서는 블로우업일걸요? 그런가요? 근데 제가 대수기화 시간에 블로우업 배웠었는데 정의가 많이 다르던데. 그것도 서페스를 보내고 잠시만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 컨스트럭션은 저는 그 졸리책에서 봤어가지고. 근데 이게 아마 블로비 그냥 그 그러니까 여기 그 책에 써 있는 걸 제가 보면요 여기서 레퍼런스가 걸려 있는 게 그 챕터 7으로 걸려 있는데 아마 거기가 그냥 다 복소기하 얘기라서 알겠습니다. 아마 그냥 똑같은 얘기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네. 아무튼 그냥 억지로 싱귤레이티 리졸브 해주는 어떤 기하적인 오퍼레이션을 해서 컴플렉스 서페스로 만들 수 있고요. 컴플렉스 서페스이기 때문에 스무드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도 그냥 사실상 아는 내용이 그러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한 내용이 하나도 없고 그냥 다 거의 그냥 교과서 읽는 수준이 될 텐데 그 세컨드 홈로지를 보면 그 Z가 그러니까 베티 넘버가 22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원래 그 T4에 이제 안에 존재할 수 있는 토라이가 6개가 있는데 그 블로업을 하나 해줄 때마다 이거 하나를 채우는 행동이 이제 뭐 아까 전에 이걸로 메꿔준다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의 홈올로지를 추가를 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블로업이 된다고 하고 이거 Q도 여기서도 뭐 그냥 얘기만 했는데 E8을 그러니까 마이너스 E8이 2번 표출되고 그 다음에 여기 H인데 H는 아까 전에 말했던 0, 1, 1, 0 아무튼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네 Q도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이게 잠깐 연상이 되죠. 근데 뭐 정확히는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이거 일립틱 파이브레이션 하면 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솔직히 전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하면 일립틱 파이브레이션이라고 해서 뭔가 이름이 좀 거창하긴 한데 사실 별로 일립틱이 아니고 그냥
토러스 파이브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일리프틱 커브가 그 복소 기하 생각해봤을 때 그냥 토러스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토러스고요. 그 토러스 바이브레이션인데,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컨스트럭션 해주냐. S1 크로스 S1, 그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S1 크로스 S1 크로스 S1 크로스 S1에서 이제 첫 번째 두 개로 프로젝션 생각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시그마가 작용을 하는데 그걸 여기서도 똑같이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똑같이 생각을 해본 거를 이게 이 오브젝트인데 이것도 잠깐 생각을 해보면 여기까지는 유추할 수 있는데 그 전체 토러스였는데 그러니까 그냥 실제 토러스였는데 그 위아래 리플렉션이 있고 여기 안에서 이제 원 안에서 이제 그 살짝 리플렉션이 있는데 그걸 다 해주면 다 이제 다 뭉쳐주면 여기 싱귤러한 점이 4개가 남고 그다음에 여기 살짝 뭐라 해야 되지? 네, 뭐 그 그림을 제가 뭐 잘 그리지 못하지만 아무튼 싱귤러한 거 4개가 남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다 정상적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토폴로지컬리 봤을 때는 S2가 그냥 나옵니다. 토폴로지컬리 S2인 그런 이제 T2 코션트 시그마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그마 작용을 좀만 더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결론도 얻을 수 있냐면 이 전체 T4에서 시그마 코션트한 게 T2 시그마로 가는 것도 생기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이게 일종의 파이브레이션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 점의 인버스 이미지를 생각해보면 되는데 여기 한 점의 인버스가 있으면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 점이잖아요. 그러면 인버스 이미지를 생각해보면 각각 이제 그 나머지 2개의 인자에 의해서 생기는 토러스 2개인데 얘네들이 실제로 시그마에 의해서 여기 안에서도 이제 대응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토러스 1개 됩니다. 이게 콜랩스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대부분의 그러니까 싱귤러한 점이 아닌 거 아무거나 고르면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토러스 번들이 파이버를 가지게 되고 여기 싱귤러한 걸 가지게 되면 좀 머리를 써야 되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싱귤러 하면 여기 전체 나왔던 거랑 거의 똑같이 생긴 애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총 여기 하나 뽑을 때마다 여기 그 4가지 옵션이 있으니까 16개의 그 싱귤러리티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그 디싱귤러라이제이션을 하는 그 블로업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면 그냥 여기서 그냥 제가 퉁치고 넘어갈 텐데 여기서도 싱귤러가 그게 리졸브가 되고 여기서도 다 리졸브가 돼가지고 K3에서 S2로 가는 맵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S2의 대부분의 점에 대해서 그냥 토러스 번들이고요. 일립틱 파이브레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 4개의 그 싱귤러 파이버들이 생기게 되는데 얘네들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긴 했는데 그 각각 이제 5 transverse spheres가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긴 진짜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막 나름 도움이 되겠다고 막 그림을 그려주는데 네 아무튼 여기 그러니까 베이스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4개의 그 싱귤러 파이버가 생기는데 각각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스피어를 그려놓은 건데 이제 셀프 인터섹션 넘버가 -2 그러니까 얘가 레프레젠트하는 호몰로지에서 그 QM을 생각해보면 여기가 -2인 그러니까 그런 스피어가 4개가 나오게 되고 얘가 실제로 하나의 스피어에 4개가 뭐 어태치된 형식으로 나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스피어들을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다이어그램으로 스피어 5개 플러밍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제너릭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대다수의 경우에서는 일리틱 파이브레이션이 되는 뭐 그런 서페스로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고요. 여기서는 그냥 전혀 이해가 안 되고 EAS는 제가 최대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나마 이게 뭔가 말이 되게끔 이렇게 꺼내봤는데 K3는 아무리 봐도 그 뒤에 그 컴플렉스 서비스 거기 막 엔릭스 코다이라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것까지 막 봐야지 뭔가 감이 잡힐 것 같아서 일단 네 그냥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지금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근데 여기서도 그 마쿠마 서페스랑 케이스랑 뭐 어떤 차이가 있다 막 얘기를 서페스랑 어떤 차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솔직히 여기 너무 솔직히 설명이 너무 그냥 솔직히 좀 도움이 잘 안 돼가지고 좀 뒤에를 가보거나 아니면 뭐 다른 레퍼런스도 같이 보면서 보거나 해야지 알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전혀 감이 없어가지고 모르겠어요.